경기관광공사가 팀장급 직무수행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문제를 인정했지만 이미 지급한 직무수행비는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여름 수도권 지역의 강수량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과 폭우, 여름철 자연재난이 걱정입니다. 우리 지역 재난 사각지대를 둘러봤습니다. 지난 2017년 기록적인 폭우에 인천 지역에서는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장마철을 두고 지자체들은 그때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 관광공사가 연봉 규정이 없는 팀장급 직무수행비를 3년 가까이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팀장급 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논란이 일자 관광공사는 내부 규정을 개정했지만 이미 지급한 9천여만 원의 직무수행비는 환수되지 못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관광공사가 연봉 규정에 없는 팀장 업무 수행비를 지급한 시기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입니다. 매월 13명에게 60만 원씩 3년 가까이 9,300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팀장 등 보직 간부가 되면 시간의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어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매월 40~50만 원의 시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팀장급 간부는 받을 수 없어 오히려 급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팀장급의 임금 하락이 일어났고 그 후배들 4급보다 임금이 더 적어지게 되고 4급이 팀장으로 승진을 해도 임금이 더 줄어버리고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문제는 내부 절차 없이 업무 수행비를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경기관광공사의 취업 규칙을 보면 연봉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예산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의결 없이 담당 부서의 판단에 따라 시간의 수당을 대신할 직책급 업무 수행비를 지급한 것입니다. 관광공사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봉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급된 9천여만 원의 업무 수행비는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직책급 업무 수행비에 대해서 이게 부당하다고 보지는 저는 않았다라고 아마 감사원에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부당이득이라고 하면은 감사원에서도 반드시 환수처라는 지적을 했을 텐데요. 그 조치는 하지 않고 환수할 수 있는 그 규정이나 뭐 이런 게 있었으면 환수하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한 거 보면은 그런 규정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이 감사원의 지적을 근거로 해서 환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는 없나요? 한번 지적된 거를 저희가 다시 또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중복감사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경기도의회는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가 더 있다고 보고 도 산하 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의 부적정 집행은 감사원 초본으로 관계자 주의와 경기관광공사 연봉 규정에 담아 바로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는 물론 산하 기관에 대해서도 부적정한 행정에 대하여 세밀하게 감시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혈세로 보여진 예산, 명확한 규정을 통한 투명한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휴가 계획을 잡기 전에 장마 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올해는 강수량이 지역별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돼 휴가 계획을 잡기 전에 기상 정보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6월과 7월 사이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를 뜻하는 장마. 지난 30년 동안의 중부지방 장마 기록을 살펴보면 약 한 달 동안 평균 36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장마 기간은 16일로 짧아졌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 때문입니다. 지난해 장마 기간 강수량도 281mm에 그쳤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장마 시기는 예측할 수 없다며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6월부터 7월까지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값인 660에서 860mm와 비슷하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강한 소낙성 강수가 내릴 때가 있어서 강수량의 지역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 기간 상습 피해 지역의 경우 미리 중요 물품을 챙기는 등 대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지대의 상습 침수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사전에 대피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TV나 핸드폰을 통해서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서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장마가 예상되는 경우 가정에서는 배수구와 빗물바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하천 근처에는 차량을 주차하지 않는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나 딱한 사정의 우리 이웃들은 겨울만큼 여름도 힘든 계절입니다. 기상이변이나 폭염, 폭우로 인한 여름철 자연재난이 큰 걱정인데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둔 지금 우리 지역 재난 사각지대를 이정화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낡은 집들이 모여있는 인천 계양구의 한 쪽방촌입니다. 이곳에서 6년째 지내는 86살 박할머니는 어느새 성큼 다가온 여름이 걱정입니다. 매달 빠듯한 살림 때문에 전기세와 물값부터 고민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더울 때 어떤 게 제일 불편하세요? 에어컨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선풍기 하나 갖고 그것도 그냥 세게 좀 틀어. 난 맨날 1도밖에 안 틀어. 생수도 있으면 좋고 이거 한 병에 1,000원씩 좀 사 먹으니까 가게에서. 매년 여름 물난리를 겪는 다세대 주택가 주민들도 시름에 빠졌습니다. 장마철 폭우가 내릴 때마다 하수도에서 물이 역류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지대가 낮은 주택가나 반지하 세대일수록 사정은 더 열악합니다. 지하는 거의 한 많이 차는 데는 발 무릎까지 찬다고 봐야죠. 막 그 이삿줄 뭐 다른 게 막 둥둥 뜰 정도 되는데 비가 많이 오면은. 그럼 이제 한 번씩 이제 막 장마 때도 막 역수나 올라오잖아요. 오면 그때는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계양구는 올여름 자연재난에 대비해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대책 상황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에 대비하기 위해 강수량계 3개소 추가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98세대의 침수 방지 시설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지역 주민이 주택 침수 등 피해를 입었을 때는 100만 원 이상의 재난지원금과 임시거처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노인복지시설 등에 마련된 30여 개 무더위 쉼터를 정비하고 거리 그늘막 등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침수 피해 겪어본 사람들은 그 아픔을 잘 아실 겁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재산상에도 커다란 상처를 남기는데요. 지난 2017년 인천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부평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올해에는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7월 23일 인천 지역에는 시간당 110mm의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인천 지역에서는 갑자기 내린 폭우에 1명이 사망하고 895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평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부평 이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차량 9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약 60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릎까지 막 차올라가지고 한 60여 가구가 동시에 그냥 물이 침수, 지하 반지하들이 여기에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냥 그때는 뭐 물 퍼내느라고 여기저기 뭐 경황이 없어요. 누가 와서 말만 하면 신경질 부리고. 다음 해인 2018년 우려스러울 수준의 폭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수 피해를 겪었던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저기 농도 버렸지, 전자레인지 다이 뭐 밥그릇 냄비 막 똥 넘어와 갖고 다 버렸어요. 다 버렸지.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가 문제예요. 앞으로가. 부평구는 올해 장마 대응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먼저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배수 펌프 661대와 모래주머니 1,700여 개를 배치했습니다. 또 지역 내 반지하 126가구에게 침수 방지 시설도 전달했습니다. 빗물의 역류를 막기 위해 하수관로도 정비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하여
지난 3월에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풍 및 태풍 등에 대비하여 6월 말까지 5개 강건물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이나 대형 공사장 등 취약시설물 안전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장마철, 피해를 막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준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최근 국내로 유입된 중국산 순대와 소시지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일단 걸리면 백신이 없어 돼지를 모두 살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나 돼지열병이 유입되진 않을까 농가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해외 축산물을 밀수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에 있는 한 수입식품 도매업소입니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수입식품들이 창고 한켠에 박스째로 쌓였습니다. 어디 누구한테 받았어요 이거? 조금 지나가다가 한 번씩 들려요. 이렇게 대학생들 같기도 하고 가방에다가. 이게 지금 다 팔고 지금 박스땡이 이만큼 남은 거지. 해당 도매업체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사들인 밀수식품을 다른 판매처에 공급했습니다. 보따리상들한테 구입을 하셔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가게들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여주에 위치한 수입식품 판매업소입니다. 판매 중인 식품에는 정식 수입식품에 붙어 있어야 할 한글 표기가 없습니다. 유통기한도 지났고 이게 표기상도 없는 거 보니까 정식 수입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수입식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업체 20곳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소를 모두 형사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품목은 돈육 소시지와 냉동 양고기 등 모두 153종입니다. 밀수식품은 검역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세균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는 밀수식품을 드시면 절대로 안 되시겠습니다. 구분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제품 포장지에 한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도특사경은 앞으로도 불법 수입식품에 대한 수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한국GM 한마음재단이 13일 드림스타트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해달라며 후원금을 부평구에 전달했습니다. 카호카잼 한국GM 한마음재단 이사장은 후원금이 지역 아이들의 미래 교육에 소중히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는 후원금을 스마트폰 의존 예방을 위한 치유 캠프와 로봇 교실을 확대 편성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부천시가 오는 16일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U20 월드컵 결승전 시민 응원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시민 응원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시는 15일 밤부터 부천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16일 새벽 1시 대형 전광판을 통해 결승전을 중계합니다. 특히 경기 전날인 15일 밤 10시 반부터는 문화 공연과 U20 하이라이트 영상을 상영해 응원 열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걸리면 거의 전멸 수준이라고 알려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까지 퍼지면서 우리나라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접경 지역을 타고 넘어올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경기도는 대책회의를 열고 항만과 공항 세관 검역에 인력 파견을 검토하는 등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베트남과 중국에 이어 최근 북한 자강도에서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신고됐습니다. 경기도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방역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포와 파주, 연천엔 통제 초소 4곳이 차려졌고 양주와 포천, 동두천 등 인근 8곳에도 거점 소독시설이 설치돼 감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물 건너오는 축산물 등에서 유입되는 만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감시망을 뱃길과 하늘길 모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 공무원을 공항과 항만세관에 파견토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검역하는 거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같이 좀 하는 건 어떨까요? 제일 위험한 곳 아닙니까? 거기 철통까지 지키면 사실은 거의 90% 이상 막는 거 아닙니까? 불법으로 들여오는 수입 유가공품 단속은 특별히 더 강화됩니다. 최대 2억 원에 달하는 신고 포상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감시단 채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도는 접경 지역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체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이달 1일부터는 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신고 체계를 갖췄습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자원 재활용법이 시행됐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이슈가 뜨거운 인천 입장에서 보면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반가운 법안이죠. 하지만 지역구청에 입점한 일부 커피 전문점에서는 이 자원 재활용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청 로비에 들어선 커피 전문점. 계산대에 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한다는 문구가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테이블에서 일회용 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컵을 가져와 10잔을 사면 한 잔을 무료로 줍니다. 구청 내 커피 전문점은 어떨까? 매장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이 쌓여 있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 제한을 알리는 문구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자원 재활용법을 보면 사업자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 제공도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내 커피 전문점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구청 직원분들한테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드실 분은 저희가 갖고 나가시지 않으세요. 뭐 종이컵을 써라 마라 뭐 이런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네, 지금 통보는 없었어요. 취재가 시작되자 관계 공무원이 계도에 나섭니다. 올해 1월 카페 운영자가 바뀌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는 게 구청 측의 해명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공지가 안 됐어요? 지금 공지가 이게 카페가 요즘 바뀌었죠. 여기가 원래 전에 매점 몽이네였나요? 거기 때는 이렇게 다 붙여놓고 했었는데 이게 콩이네로 지금 바뀌면서 이게 다 붙였던 데가 떨어지고 좀 아마 홍보가 잘 안 됐던. 문제는 동구뿐이 아닙니다. 남동구와 미추홀구, 부평구 청산의 커피 전문점도 일회용 컵을 사용합니다.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곳도 3곳에 달했습니다. 인천 녹색연합이 지난해 6월과 10월에 2차례 진행한 조사에선 서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다회용 컵 사용을 권유하는 등 개선 효과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선 서구청이 모두 개선된 반면 지자체 서너 곳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보다도 더 개선되지 못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인천시 차원에서 각 기초지자체랑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천 녹색연합은 인천에 총 7만 6천여 개의 커피 전문점이 있지만 구별 단속 인원은 1명뿐이라며 특별 단속반 구성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TV로드 뉴스 영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추홀구가 서구와 연수구에 이어 지역화폐 미추홀 이음을 다음 달부터 발행합니다. 미추홀구는 사용액의 8%를 캐시백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인천시, 인천 이음 대행사인 코나아이와 카드 발행 역할 분담에 대한 3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제액의 6%에서 10%를 되돌려주는 캐시백 혜택에 힘입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인천 이음카드. 지난 5월 서구가 발행한 서로 이음과 연수구의 연수 이음 카드가 10%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면서 날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 이음 카드의 5월 한 달간 가입자는 19만 6천 명으로 전체 가입자 25만 9천 명의 80%가 5월에 가입했습니다. 충전액과 발행액 역시 한 달간 1월에서 4월까지 4개월 합산액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증가하며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미추홀구도 세 번째로 7월부터 지역화폐인 미추홀 이음을 발행합니다. 미추홀구는 미추홀 이음카드 발행 역할을 분담하고자 인천시와 인천 이음 대행사인 코나아이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는 전체 4%, 전체 2%를 지원해드리고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많이 지원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추홀 이음카드는 7월부터 발행되며 다른 이음카드처럼 인천 전역 17만 5천 개의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는 올해 발행 목표액을 50억 원으로 정하고 국비와 시비 지원과 구비를 투입해 사용액의 8%를 캐시백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미추홀구 이음카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골목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이제부터 미추홀구 이음카드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구는 행정복지센터별로 미추홀 이음카드 전담자를 지정해
모바일 앱 설치와 카드 등록을 지원합니다. 또 미추홀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1인 1 미추홀 이음카드 갖기 운동 등 지역가입자 확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미추홀구는 미추홀 이음카드 도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아파트 내 설치된 운동시설을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공사 낙찰자를 수의로 계약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2달간 도내 6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민원감사를 실시해 모두 47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공사 낙찰자 수의 계약 등 부적정 사업자 선정이 11건으로 가장 많고 주민운동시설 부정 위탁과 장기수선 충당금 부정적립 선거관리위원회 부적정 운영 등입니다. 도는 적발된 사안 가운데 1건을 고발하고 3건은 수사 의뢰했으며 자격정지 1건과 과태료 21건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학교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인천교육청은 13일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로 구성된 제정추진단 회의를 거쳐 학교 인권조례 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학교 인권조례는 다른 지역의 학생 인권조례와 비교해 교직원과 학부모의 권리까지 보장하는 보다 넓은 개념의 조례입니다. 시교육청은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발족된 추진단은 교육 복지권, 자유권, 평등권 등 기본 권리를 토대로 조례 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식당 옥상에 구조물 등을 태우고 발생 10분 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관계자가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난 것 같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천 지역의 공중 화장실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진아 부천시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기관별로 매달 한 번 이상 공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동안 한 번도 점검을 받지 않은 공중 화장실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천시 조사 결과 부천 지역 내 공중 화장실은 모두 422곳이지만 점검을 받은 곳은 지난해 10월에 92곳, 11월에 54곳 등 전체 화장실 개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가 접경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정기 방역 활동을 벌입니다. 도는 10월까지 각 시군별 방역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방역 활동을 할 예정이고 모기 매개 밀집도를 조사하는 등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도는 말라리아 발생률이 높은 연천과 파주를 헌혈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도 보건위생 담당관은 말라리아 위험 지역 여행 시 모기에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야간 외출 자제, 긴 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참 좋습니다. 쾌청한 하늘과 함께 선선한 기온이 감도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금요일도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당분간 낮 기온 예년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소나기 예보 있으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서울의 아침 기온 18도, 강원도 춘천 16도, 전북 남원 16도, 부산 해운대 19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충북 청주 27도, 전남 순천 25도, 경남 창원 24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제주와 전남, 경남 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하늘에 구름이 끼겠고요.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1m까지 일겠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출 후 수시로 손만 깨끗하게 씻어도 식중독을 50%나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작은 습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